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정보론 3과목 핵심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목까지는 2차 실무에도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3과목까지는 2차 준비 같이 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NCS 수준 체계는 자, 정의 보겠습니다.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 분야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자, 정의에서 일단 힌트가 나온 게 일반적인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온 게 힌트예요. 자, 그리고 지식 수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일반적인 숙련으로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은 8수준, 7수준 지워 볼게요. 6수준 아니면 5수준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역량 볼게요. 타인의 결과에 대해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책임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 6수준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찍기 유추가 가능했네요. 자, 그러면 NCS 표준 체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8수준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최고도의 숙련이다 라는 거죠.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식 수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아야겠죠.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는 게 8수준의 이제 힌트가 되겠고요. 경력 같은 거 보시면 7수준에서 2, 4년 정도 더해야 8수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수준에서는 이제 최고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전문화된 이론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지식 기술도 마찬가지로 전문화된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역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경력도 자, 7수준과 8수준은 2, 4년 정도 더 해야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문제에 나왔었던 6수준이죠. 자,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적인 숙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 기술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숙련에 주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6수준, 5수준은 마찬가지로 1, 3년 정도의 업무 후 도달, 다음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6수준과 5수준의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5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한다,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 라는 걸로 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기술도 이렇게 똑같은 단어 들어가 있죠. 자, 4수준, 3수준 보면은 약간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한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4수준의 특징이 돼 있고요. 어느 정도 제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년에서 4년 정도 하면은 3수준에서 4수준이 될 수 있다. 라는 경력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수준 일반 지식을 사용하고 있죠.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정도다. 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수준, 1수준. 1수준은 뭐 가장 낮은 거니까 제일 단순하다 뭐 이런 단어 나오면 하시면 되고요. 2수준에는 그냥 일반 지식, 대충의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는 걸로 2수준의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풀어볼게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직업 분류 원칙은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1차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내용 보면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강의, 평가, 연구 등과 진료 처치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로 분류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는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직업 분류 원칙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첫 번째,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을 먼저 봅니다. 자, 상관성이 더 많은 직무로 분류하는 거 우리가 아까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상급 직능 우선의 원칙을 하는데 더 높은 직능,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부분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죠. 생산 업무 우선, 자, 생산과 공급이 동시에 진행될 때 생산 업무 위주를 분류한다. 즉, 제과점에서 빵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진열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으로 그 사람은 이제 생산 파티시에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적용 순서는 주체생 순서로 된다라는 거
혹시 2차 실무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술 자격 검정 기준 중 어떤 등급에 관한 것인가? 자, 내용 봐야겠죠.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등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보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고도의 전문 지식이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경험도 많으셔야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기술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헷갈리실 수 있으니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등급별 이제 핵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능장이라 하면 최상급 숙련 기능,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감독, 관시, 관리 업무 이렇게 한다. 그리고 기술사 문제 나왔죠. 고도의 전문 지식하면 기술사 바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업무들을 한다. 그리고 기사가 이제 공학전 기술 이론 지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요 앞에 있는 것들이 더 연결시키기가 쉽죠. 설계, 시공 분석 이런 것 하시고요. 산업기사는 기초 이론 지식, 숙련 기능으로 기능 업무를 하고요. 이제 기능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낫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숙련 기능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 한번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직업정보 분석 시에는 하나의 항목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자, 하나의 항목에 초점을 맞추면은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지겠죠. 즉,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다각화 여러 항목을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아니라 다양한 시각, 이런 내용들이 분석을 할 때는 들어가야 합니다. 자, 즉 나머지 내용들도 정답 혹은 오답으로 출제될 수 있겠죠. 자, 직업정보 수집 시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요. 가공 시에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공해야 된다는 게 늘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공 시에 직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겠죠. 자, 여기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할 때는 늘 최신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분석은 전문가적 분석을 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을 해야겠고요. 가공이나 제공할 때는 쉽게 이용자의 수준에 맞춰서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체계화가 있는데, 이제 정보 제공 방법에 맞춰 체계화, 이런 단어로 많이 출제될 테니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뭐 평가는 평가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출제될 확률은 낮겠죠. 자, 5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 종목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자주 나와요. 늘 자주 나오는데 정답은 주택관리사보 나오시면은 잘 기억이 안 나면 주택관리사보로 찍으시면은 보통 됩니다. 자, 추가로 이제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아닌 것으로 자주 나온 친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정답이 2번이에요. 주택관리사보인데 보통 주택관리사보가 정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만일에 딴 거 정말 모르시겠다 싶으시면은 이제 주택관리사보로 1차 때는 찍는 게 더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6번 볼게요. 2019년 한국 직업 전망에서 세분류 수준의 일자리 전망 결과가 증가, 다소 증가에 해당하는 직업명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아이러니하게도 직업 상담사에서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모두 고르는 게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은 아니지만 정답이 마침 또 4번 모두 해당이 되네요. 자, 여기서 추가로 어떤 개념을 잡으시면 좋냐? 자, 이제 의사도 증가 중이고 뭐 연예계 자, 연예계라 하면은 TV에 나오시는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약간 특이하게도 냉난방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의 분들을 이제 다 증가 중이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뭐 택배나 간병인 이런 거는 우리 요즘 이제 고령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뭐 보육교사 이런 것들도 당연히 증가될 거고요. 유통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택배 이런 것도 증가된다라는 사회적 현실로 조금 유추도 가능한 문제였네요. 자, 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직업 정보 수집 이후 일반적인 처리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여기 이것도 공식이 있죠. 자, 수분, 가채, 재축, 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맨 처음에 수집은 뭐 빠질 때도 있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수집이 없으니까 이제 분, 기억 들어가는 거 일단 3번, 4번 지우고 분석이 들어갔죠. 그리고 가공,
디귿이 들어가야 됐죠?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은근 자주 나와요. 자, 8번 풀어볼게요. 워크넷에서 채용정보 상세 검색 시 선택할 수 있는 기업 형태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2차 때는 당연히 안 나오고 1차 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럼 워크넷에서 어떤 기업 형태를 제공하고 있는지 좀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뭐, 대기업, 공기업, 강소기업,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특이해요. 일, 학습, 병행 기업 있고요. 벤처 기업 있고요. 그리고 청년 친화 강소기업 있고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있습니다. 즉, 이거에 대해서 보통 문제가 1차 때 어떻게 나오냐? 자, 1차에서 친환경 기업이나 금융권 기업, 중소기업, 다문화 기업이 정답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은 워크넷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로 외우시는 게 아마 정답을 푸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9번 풀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자, 이런 치사하게 나오는 문제 나오니까 일단 염두에서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들 맞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2019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로 적용을 하면은 2020년에는 자, 8,590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2021년에는 8,720원이 최저 시급이라는 거 한번 머릿속에 담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저 시급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10번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산업 분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지금 1, 2, 3, 4번에 있는 보기 무조건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여기저기 섞여서 이제 산업 분류 적용 원칙에 정답이 되기도 하고 오답이 되기도 하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번 정답을 먼저 찾아보면은 1번입니다. 자, 생산 단위는 투입물과 생산 고정을 제외한이 아니라 포함한, 함께 고려한,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옵니다. 산출물을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하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2번도 볼게요. 복합적으로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이렇게 5가지 최상급이랑 요 4가지 더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보기이고요. 자, 3번.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이것도 머릿속에 담아주시고요. 특히 4번.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간혹 이제 달리 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서 이제 오답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 머릿속에 꼭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자,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그리고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을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는 3과목에서 거의 뭐 95%, 99%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11번 정답 보면은 일단은 여기는 좀 쉽게 나왔어요. 2번이네요. 공공직업정보는 무료죠? 당연히 무료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직업정보에 대한 특성이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특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직업 정보 중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정보 제공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활용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다른 직업 정보들과 비교를 할 때 관련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범위가 제한적이겠죠. 왜? 필요한 사람이 말한 그 분야만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업 정보 제공 범위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게 공공직업 정보겠죠. 공공직업 정보는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무료입니다. 그 정보 활용도나 관련도가 높겠죠. 다양한 방면에서 직업 정보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보 제공 범위가 포괄적이고 다양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 정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은 비교 문제 바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표준 직업 분류와 직능 수준과의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애매하죠. 자, 제 1직능부터 4직능까지 있습니다. 4직능이 제일 높은 거고요. 그래서 먼저 관리자,
4직능 혹은 3직능이 필요합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2번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직능 혹은 3직능 수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군인 제1직능 수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군인은 2직능입니다.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가 제1직능 수준 필요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직업들이 제시되면 전부 다 2직능이라고 하면 됩니다. 즉, 2직능에 대한 선택에 대한 직업이 가장 많고요. 3, 4직능이 필요한 직능은, 이제 직무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밖에 없고, 1직능은 단순 노무 종사자밖에 없습니다. 즉, 나머지 군인을 포함한 모든 직업은 2직능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암기를 해두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3과목에서는 거의 나오는 문제가 조금 많이 중복돼서 나옵니다. 그 보기들이 섞여서 나오거나 하게 되니 3과목, 4과목, 5과목 같은 경우에는 1차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득점을 받아서 2차 실무를 준비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4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